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제 트랜스포머에 이어서 오늘도 트랜스포머를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 이런 구조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떤 것인지,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봤었고, 그 다음에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와, 그죠? 그 다음에 인풋 인베딩 벡터를 이제 더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 지금 아마 이제 처음 트랜스포머를 보신 분들은 얘가 이제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 세 개의 단어를 이제 모델링 한다라고 하면은 각각 포지셔널 인코딩이 각각 이렇게 있는 거죠. 포지셔널 인코딩 각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워드 인베딩이 또 각각 이렇게 있고, 그거를 이제 더해가지고 각각 결과물이 또 이렇게 각각 세 개가 있는 거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것들이 문장의 길이만큼 이제 존재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문장의 길이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제 3개씩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 쭉 나왔을 때, 또 여기까지 쭉 나왔을 때 마지막 결과물도 이렇게 문장의 길이만큼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포지션 인코딩을 지난번에 이제 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텐션도 잠깐 봤습니다. 그죠? 어텐션도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이제 이런 포지션 인코딩과 워드 인베딩이 더해진 형태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죠? 얘를 WQ랑 곱해서 쿼리, WK랑 곱해서 키, WV랑 곱해서 V, 그죠? QKV가 나오고, 그다음에 EQ랑 EK랑 곱하고, EQ랑 또 EK랑 곱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온 것들을 소프트맥스 해주고, 그거를 각각의 밸류랑 곱해줘서 0.88 여기도 곱해지고 0.88이 여기도 곱해지고 0.88이 여기도 곱해지는 구조겠죠. 이제 그 다음에 V1과 V2를 더해서 Z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띵킹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려줄 텐데 트랜스포머로 올리겠죠.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그 다음 넘어올 때 트랜스포머는 결국 여기에서 얼마나 어텐션 갈지 또 여기서 얼마나 어텐션 갈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가 이제 0.88 여기가 0.12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 여기 올려줄 때, 머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띵킹에서도 오고, 머신에서도 올 겁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신의 쿼리를 써야 되는 거죠. 머신의 쿼리를. 지금은 이제 뭘 쓰고 있죠? 지금은 띵킹의 쿼리를 쓰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머신의 쿼리를 써야 된다. 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거를 벡터 형태로 나타낸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온다. 즉, 단어가 두 개가 있고, 단어에 이제 워드 인베딩과 스페셜 인코딩 더한 게 이제 우리가 4디멘션이라 면 이렇게. 그죠? 2 바이 4. 지금 단어 개수가 두 개니까. 지금 문장의 길이가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hinking 머신. 그죠? thinking, 그다음에 머신. 2 바이 4로 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곱해주면은 2 바이 2 매트릭스 나오겠죠. 2 바이 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가 나오게 되고요. 그죠? 그럼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뭐 잘못 말씀드리다가 잘못 전달드린 게 있는데 소프트맥스를 할 때 이제 여기서 2 바이 2 매트릭스가 나왔죠. 여기서 2 바이 2 매트릭스 나왔고 이제 소프트맥스 할 때 이 2 바이 매트릭스 여기 나와 있는 4개 합 전체가 1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컬럼으로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서는 이 로우의 합이 1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8, 아까 봤던 것처럼 0.88, 0.12 아니면은 뭐 0. 여기는 6, 0.4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소프트맥스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V가 곱해지는 건데 요 로우가 이제 하나가 V1, 요 로우가 또 V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얘가 아까 봤던 여기 나와 있는 V1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곱해지겠죠. 또 요렇게 또 요렇게랑 또 여기랑 곱해지겠죠. 또 요렇게랑 여기랑 곱해지겠죠. 즉 V1은 뭐만 곱해진다? 0.88. V2에는 뭐만 곱해진다? 0.1 미만. 즉 0.12 곱하고 0.88 곱해서
이제 더함으로써 우리가 Z1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어텐션 한 번만 할 필요 있냐?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뭐 thinking 머신만 있는데 문장이 좀 더 길어졌다고 할게요. 좀 더 길어졌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thinking에서 올릴 건데 이제 올릴 때 그-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뭐 머신이 좀 더 이제 어텐션이 크게 오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헤드, 그죠? 지금 멀티 헤드라는 거는 어텐션 여러 번 한다는 거니까 다른 어텐션에서는 또 여기 뭐 머신이 아니라 뭐 띵킹과 관련된 또 다른 이제 단어를 좀 더 집중하고 싶고, 여러 개를 우리가 다이버스하게 좀 집중하고 싶을 때, 그죠? 지금 모델이 캐치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늘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로 다양성을 무조건 보장해 주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값으로 서로 다르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줌으로써, 즉 W0Q랑 W1Q는 이제 우리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르게 이니셜라이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실험적으로는 멀티헤드를 이제 하면서 좀 더 성능이 올라가게 돼요. 실제로.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다가 많은 것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죠. 여기서 이제 놈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애드는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멀티헤드 어텐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거랑 멀티헤드 어텐션의 아웃풋이랑 더해준다는 거예요. 즉, 인풋을 이렇게 한번 통과를 더 시켜준다. 왜? 우리가 얘를 이제 결국에는 깊게 쌓을 건데,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흐르는 것보다, 즉 그라디언트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럼 그라디언트가 이렇게만 흐르는 것보다 이렇게 흐를 때는 이제 장애물들이 몇 개죠. 장애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흐르게 하면 약간 지름길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럼 그라디언트가 더 잘 흐를 수 있겠죠. 왜? 장애물이 뭐 세네 개였는데 장애물이 두세 개로 바뀐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레지듀얼 커넥션 아니면 뭐 스킵 커넥션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드를 한 다음에 우리는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그 아까 적혀 있던 그 트랜스폼에서 쓰는 노멀라이제이션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지만 우리가 그 전에 배치부터 한번 보자입니다. 자,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를 일단 이제 막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깊게 쌓을 건데,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고, 또 얘의 아웃풋이 또 그 다음 레이어 인풋으로 들어오고, 또 얘의 아웃풋이 또 그 다음 레이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매번 달라지겠죠. 왜? 여기 각각의 일단 파라미터들이 다 달라지니까. 즉,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터레이션 돌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킬 건데,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죠. 그런데 자, 히든레이어망의 삼관점에서는 이번에는 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친구가 왔다가 전체 데이터의 분포가,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이전에 우리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들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막 평균이 5고 막 분산이 2인 친구가 들어왔네. 매번 들어온 인풋이 매번 달라지면 어렵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뭐 매번 시험 범위가 이제 매일마다 바뀐다. 그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시험 범위가 이제 고정되어 있어야지 좀 더 학습이 잘 되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들어오는 이제 인풋, 이 레이어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인풋 들어오죠. 들어오는 인풋의 값을 평균 0, 분산 1로 만들어주자.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미지가 1만 개가 있어요. 만약에 1만 개가 있습니다. 그럼 1만 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이제 막 로스 계산해가지고 한 번 학습하는 게 아니라, 왜? 1만 개를 한 번에 일단 모델에 올리기도 어려워요. 너무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메모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1만 개 해가지고 이 1만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오랜 시간 걸려서 학습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치 단위로 이제 많이 학습을 하고, 배치라는 거는 그냥 이제 뭐 일부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뭐 1000개 단위로 학습할게요. 1000개.
1000개 1만 개에서 1000개를 랜덤하게 뽑아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넣어서 로스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1000개 넣어서 1000개 넣어서 그러면 1000개는 10,000개보다는 더 빨리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더 많이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배치라고 적혀 있는 거는 배치의 개수, 배치 사이즈, 하나의 배치 사이즈, 즉 1000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의 배치 사이즈가 1000이고 이런 배치가 10개가 되면 많이 커버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 이제 얘는 로우의 개수는 지금 100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처는 그냥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그 히든 뉴런의 디멘전으로 생각해 주세요. 얘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128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여기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이제 얘가 아까 본 걸로 치면 얘가 이제 128개가 있는 거고 얘가 이런 게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1000개가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뭐 이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를 만약에 넣는다. 이미지 개수 100개 있다. 그럼 이미지 사이즈가 만약에 28 x 28이다. 일단 RGB 무시하겠습니다. 얘를 하나로 쭉 펼치면 784가 되겠죠. 100 x 784. 그죠? 뭐 1000이라 1000개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 1000개. 1000 x 784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이제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고 이 1000이라는 디멘션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784가 점점 이제 계속 바뀌면서 여기 1000 바이 예를 들어 뭐 128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네, 숫자는 어디까지 다 예시고요. 숫자는 다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1000 바이 128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컬럼별로 평균하고 민을 이제 구하자입니다. 평균별로. 즉 이제 컬럼별로니까 자 컬럼이 뭐죠? 자 각각의 데이터들이 지금 다 다른 데이터들이죠. 서로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해주는, 정규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정규화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정규화를 하려면은 일단 평균을 구해야겠죠. 그럼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 컬럼별로 평균을 구하니까 그죠? 컬럼별로 평균을 구하니까 얘가 만약에 1000이고 얘가 만약에 피치가 128이다. 그러면 평균 몇 개 나오겠어요? 128개 나오겠죠. 그죠? 얘 컬럼별로 평균 구하니까. 즉 데이터 1000개에 대해서 지금 평균 구하는 거죠. 데이터 1000개에 대해서. 그죠? 배치 안에서 배치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걔가 요거. 자, 근데 평균만 구한다고 우린 되지 않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해야겠죠. 그거, 자, 우리에게 인풋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의 평균 빼주고 그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줘서 0,1을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형 분산 1. 이렇게. 평균형 분산 1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얘를 사실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평균형 분산을 그냥 쓰지 않고요. 우리가 만약에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렐로 함수를 쓴다든지 렐로 함수를 우리가 뭐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제 여기 이제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이제 절반이 이제 약간 죽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렐로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로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 결국엔 나오는 값이 평균 0, 이제 분산 1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여기 주변에서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많이 놀게 되는데, 그다음 렐로를 쓰게 되면 더 약간 그런 현상이 심해지겠죠. 렐로 쓰면은 이렇게 생긴 액티베이션이에요. 여기가 x축이 여기가 0,0.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y는 x입니다. 0 부분에서 이제 노니까 우리가 얘를 평균 0 분산 1 맞춰줬으면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또 여기 속하겠죠. 절반은 이제 절반 가까이 여기 속한다고 하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액티베이션 하고 났을 때 0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정보 손실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꼭 평균 0 분산 1일 필요 있니? 그냥 꼭 평균과 분산을 0,1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마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감마를 곱해주고 또 이제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베타를 더해줍니다. 이 감마랑 베타는 런어블한 파라미터고 벡터 형태입니다. 벡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레이어마다 보통 수행해요. 레이어마다. 이렇게.
즉 레이어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해주는 거고 레이어마다 감마랑 베타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즉 레이어 개수만큼 그다음에 이 레이어 개수만큼 감마랑 베타라는 러너블한 파라미터 벡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레이어에 인풋을 들어왔어요. 지금 레이어 인풋 들어왔으면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걔를 한번 스케일링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액티베이션 해줍니다. 그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테스트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썼던 방식과는 약간 달라요. B에는. 어떤 거냐면 자, 트레이닝 과정은 이제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주어진 배치에 대해서 평균 그때그때 이제 매번 평균 구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해서 정교화를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감마 베타 학습하고 있고 그죠. 그때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테스트 타임에서는 그러면 테스트 타임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트레이닝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줘서 정교화를 해주냐?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평균 분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트레이닝 과정에서 평균과 분산을 다 구해놨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 아까 이제 만약에 10,000개 있다고 할게요. 10,000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배치 사이즈가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개. 뭐 이런 1000개에 대해서 배치가 10개가 좀 존재하겠죠. 10개. 1000개씩 10개 하면 10,000개가 나오니까. 뭐 각각에서 우리가 어차피 얘 놓고 학습, 얘 놓고 모델 학습, 얘 놓고 모델 학습 다 하는데 그 와중에 다 얘의 이제 평균과 분산을 다 우리가 구해놨겠죠. 그죠? 평균과 분산을 다 이제 구해놨겠죠. 그러면 그것들의 이제 기대값을 우리는 씁니다. 테스트 타임에 대한 정교화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면 이게 테스트 타임인데요. 앞에 게 트레이닝 타임이고 그러면 테스트 타임에서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스탯을 구하지 않아요. 새롭게 평균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해놨던 앞에서 우리가 10개, 그죠? 평균하고 분산이 10개 나왔겠지만 이 과정이면 평균 10개에 대한 다시 평균,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다시 기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왜 있냐? 얘는 이제 언바이스드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뿐입니다.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쉽게 생각해서 테스트에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을 구해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정교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를 정교화는 시켜주는데 그 정교화 시켜줄 때 쓰는 평균과 분산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구한 평균과 분산으로 쓴다. 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매 레이어마다 이제 매 레이어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더 정교화가 되니까 더 학습이 좀 더 빨라진다. 원래는 한 100번 학습하던 거를 이제는 한 10번 학습하면 된다. 단위 학습의 시간이 이제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학습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는 오히려 더 늘어나겠죠. 시간이 연산이 더 많아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원래 100번 학습하던 거를 10번 학습하면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 비유적으로. 예. 진짜 막 10분의 1만큼, 10분의 1로 줄 만큼 엄청나진 않아요. 이제 어쨌든 너무 좋은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원래 논문상으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험적으로는 뭐 그래요. 뭐 액티베이션 하고 나서 이걸 하는 게 더 좋다는 실험적인 논문도 있고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무조건 해야 돼라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비엔이 왜 잘 되냐 이것도 아직 좀 여러 논문들이 나오곤 있지만 좀 이제 풀리지 않는 약간 떡밥 같은 이제 느낌이 이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엔이 이제 제시하는 이 직관 자체는 너무나 이제 클리어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많이 인용됐고 자주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BN의 단점이 있어요. BN의 단점. 뭘까요, 여러분? BN의 단점. 좀 생각이 나시나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샘플이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항상 샘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것도 뭐다? 사실 샘플에 대한 평균하고 샘플에 대한 분산인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샘플에 대한 평균이하고 샘플에 대한 분산을 구할 건데, 그럼 만약에 뭐 서울 시민의 이제 뭘로 하죠? 뭐 서울 시민의 뭘로 할까요? 서울 시민이 이제 뭐 얼마나 이제 뭐 일주일에 만약에 독서를 얼마나 많이 읽냐, 이제 독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 평균적인 그걸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명에 대해서 만약 조사하면 한 명 샘플 뽑아서 그 한 명의 값을 이제 그 한 명의 독서 시간을 전체 서울 시민들의 독서 시간으로 평균 내면 말이 될까요? 한 명으로? 말이 안 되겠죠. 한 10명이면 말이 되나요? 10명도 좀 그렇죠. 그래서 막 정해진 이제 뭐 무조건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데이터 학습할 때 백지 사이즈가 만약에 굉장히 작은 상황도 사실 존재해요. 왜? 애초에 만약에 모델이 엄청 커. 모델이 엄청 커서 이제 모델만 올리기에도 이미 GPU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절대 동시에 한 번에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원래는 한 가벼운 모델이면 뭐 데이터를 한 1000장씩, 아까 이미지 1000장씩 넣어주던 거를 이제 만약에 모델이 너무 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는 뭐 한 번에 뭐 32장 아니면 이제 한 번에 10장만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배치라는 게 10이 되는 거고, 그때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야 되는 샘플이 1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정확한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랑 유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가로로 하고 있다. 즉, 배치 사이즈가 몇 개인지 이제 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는 요렇게 세로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렇게 세로로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구했죠. 그래서 배치 개수만큼 필요했어요. 지금 뭐다? 피처 개수. 그냥 우리가 히든 이런 개수. 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크게 잡아요. 보통 큰 모델 이 성능을 이제 좋게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서 뭐 768, 2048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평균 분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 뭐 가로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시켜준다. 입니다. 얘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여기 왜 t가 붙어 있나요? 얘가 t가 이제 타임을 의미하는데 원래 ln이 처음 제시될 때는 이제 LSTM에 어떻게 한번 써볼까 싶어서 나온 논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LSTM에 대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뭐 요런 이제 t에 대한 인덱스가 이제 뭐 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t 인덱스 떼시고 생각하시면은 앞에 봤던 BN이랑 똑같죠, 사실은. 그죠? 원래 값 이제 인풋 값 주어지면 이제 그거에 이제 평균 빼고 이제 편집해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스케일링 해주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해준다. 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때,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으로 구한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한번 알아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에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인코더만 한번 볼게요. 인코더 부분만. 즉 이제 여기 얘가 이제 인코더, 얘가 이제 디코더인데 그거에 딱 요것만 한번 더 자세하게 떼어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무조건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원래 트랜스포머를 제시한 논문에서는 뭐 인코더, 디코더를 썼지만 근데 이제 뭐 인코더만 있어도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런 셀프 어텐션 그다음에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블락을 썼다. 우리는 그냥 트랜스포머로 클래시피케이션 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코더만 있을 수도 있고 인코더, 디코더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 봤죠? 자, 우리의 워드 인베딩,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 더해가지고 인풋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각각끼리 셀프 어텐션 이 내에서 어텐션 하는 거니까 셀프라는 말이 붙는다고 했죠. 아까 예를 들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면 머신 띵킹이었나요? 띵킹 머신이었군요.
thinking 머신이면 thinking에서 thinking과 머신에 대한 어텐션. 머신에서 thinking과 머신에 대한 어텐션. 그죠? 간 문장 내에서 하죠. 다른 문장 간의 어텐션이 아니라. 그래서 self attention이 라고 적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이제 여기에 썼던 그 인풋하고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 피드 포워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각각 올려준다. 각각. 여기서 이제 어텐션은 이제 여기 어텐션 같은 경우는 전체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죠. 즉, 얘와의 관계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관계성을 모델링하는 거라고 한다면, 피드 포워드는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친구. 각각을 좀 더 잘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더해주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다시 셀프 어텐션 나오겠죠. 왜? 이 블락을 여러 개 우리는 쌓으니까 쭉쭉쭉. 그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디코더 부분도 디코더는 우리가 하시나 하지만 앞에서 인코더 부분과 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자, 디코더 부분 한번 봐보면 디코더 부분도 자 셀프 어텐션 똑같죠. 그 다음에 add and normalization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개가 더 있네요. 자, 일단 여기 셀프 어텐션은 디코더 내에서의 어텐션이겠죠. 디코더 내에서의 어텐션. 자, 즉 여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번역을 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영어 문장이 들어올 거고 여기는 이제 한국어 문장이 들어오겠죠. 한국어 문장. 이렇게 한국어 문장이 들어오겠죠. 그죠? 걔를 이제 그 문장끼리 이렇게 막 셀프 어텐션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는 게 있죠. 얘는 셀프라는 말이 안 붙었어요. 얘는 우리가 보통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크로스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가는 어텐션입니다. 자,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가는 어텐션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하기 전에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가는 어텐션이 그 요거였죠. 디코더가 여기 있고 디코더에서 인코더의 어느 부분이 중요합니까?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게 트랜스포머에도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즉,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인코더 내에서도 이렇게 막 어텐션하고 디코더 내에서도 막 어텐션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인코더에다가도 어텐션 해주고 이건 원래 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킥커리 밸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가 킥커리 밸류 다 배운 거예요. 자, 요걸로 치면은 얘가 이제 쿼리예요. 얘가 쿼리.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그림이 있으니까 이 S 값이 쿼리예요. 그다음에 각각의 H들이 지금 여기 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컬이랑 키랑 이제 여기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구했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밸류에다가 곱해줬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웨이트 썸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쿼리 키 밸류가 이미 우리가 했던 것과 유사해요. 약간 모델링은 약간 다르죠. 이제 H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H를 WQ를 곱한 거를 쿼리로 쓰고 키를 이제 또 WK 곱한 거를 이제 키로 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value라는 것도 이제 여기다 WV 곱한 거를 또 value라고. 그건 약간 다르지만 이미 우리가 한 거랑 똑같아. 디코더, 인코더, 크로스 어텐션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게 다시 나오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 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그죠?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가는 어텐션.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각각 또 셀프 어텐션 하면서 각각의 정보도 많이 가져오고 잘 추출하고 디코더에서 인코더, 즉 지금 우리가 트랜스레이션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필요한 단어가 인코더에 어떤 단어인지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것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대신 디코더 셀프 어텐션은 이제 마스크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마스크. 이제 마스크가 이제 여기 어텐션에서 이제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인풋에서도 이제 약간 패딩 제로 마스크라는 게 존재하긴 해요. 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건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RNN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문장을 만약 동시에 모델링하고 싶어요. 근데 길이가 다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러면은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이즈를 맞춰줘요. 왜? 사이즈가 맞춰줘야지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행렬 곱으로 우리가 연산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가 다른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
이제 뭐 옛날에 뭐 제로 패딩이라고 불렀고 지금 어쨌든 뭐 스페셜 토큰, 패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는 이제 빈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길이 맞춰주려고 채워준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하나의 이제 토큰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스페셜 토큰. 뭐 어떤 걸로 하냐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게 이제 여기 패드라는 거고 여러분이 뭐 얘는 이제 뭐 얘는 뭐 MT라고 하고 싶다. 뭐 MT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동일하게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마스크가 원래 하나 있고 또 다른 마스크는 뭐가 있냐면 퓨처를 못 보게 하기 위한 마스크가 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미래 시점은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죠. 즉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트랜슬레이션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디코딩 할 때 이제 아직 우리는 넌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은 안 배웠고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 할 때는 번역할 때 단어 하나 내뱉고 인풋 넣어주고 단어 하나 내뱉고 인풋 하나 넣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센텐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래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미래의 답이 이미 인풋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뭔가 좀 맞지 않죠. 그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걸 잘 예측하는 게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건데 모델이. 근데 애초에 답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디코더에서. 자, 여기 영어 문장 이거 있어. 너 한국어 문장 맞춰봐. 했을 때 여기서 어쨌든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영어 문장 인풋 넣고 한국어 문장 인풋 넣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디코딩 한다고 하면 이 한국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우리가 다 인풋으로 다 올려주면 이미 정답을 다 본 상태에서 똑같은 정답을 다시 내뱉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띵킹 머신이라 하면 여기 뭐 생각 기계라는 거 우리 내뱉고 싶은데 생각 기계라는 거를 그러면은 생각 자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의미하는 게 하나 있고 이제 그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생각 기계라는 걸 내뱉고 싶은데 생각 기계가 만약에 인풋에 동시에 들어간다.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게 주어지는 거긴 해요. 근데 학습할 때 생각과 기계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럼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만 주어졌을 때 모델이 기계라는 걸 내뱉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애초에 기계를 인풋에 넣어줘 버리면 정답을 이런 추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마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한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답을 이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과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추론하기 위한? 물론 할 수 있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그냥 여기 답을 다 줘버리면 예를 들어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만 그냥 아이덴티티 그냥 아이 매트릭스만 곱해주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제대로 된 거 못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텐션 할 때 아까 어텐션 할 때 여기 셀프 어텐션 할 때 그죠? 어텐션 할 때 이제 thinking 아까 앞에서 이제 어텐션 할 때 제약이 없었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또 머신 그죠? 또 이렇게 했었는데 디코더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 주어졌을 때 예측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여기로 가는 어텐션에는 마스크를 씌워 미래에서 오는 걸 못 보게. 자, 그럼 이 시점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오는 건 괜찮아요. 과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미래, 마스크 씌워놔. 못 보게. 즉, 어텐션 값이 항상 0이 되도록 되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어텐션 마스크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가 월요일과 그다음에 오늘 화요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RNN의 문제가 뭔지 그죠? RNN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번에 알아본 것은 이제 RNN의 그런 리커런트한 연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그런 계산상의 문제를 봤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6년, 15, 14, 15, 16, 17년도에 많이 연구됐던 리커런스를 빠르게 하는 라이트 리커런스 등을 대체하면서 또는 이제 컨볼루션을 대체하면서 빠르게 하는 걸 봤었고 트랜스포머는 이제 아예 그런 리커런스 연산을 없앤 구조 대신에 포지션 인코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다 안정적인 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과 레이어 노멀레이제이션 그다음에 이러한
스킵 커넥션이 추가된 모델을 한번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결국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번엔 살펴봤지만 여기 트랜스포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듈들, 어텐션,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스킵 커넥션 이런 것들은 다른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변형, 그 다음에 RNN과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트랜스포머와 RNN이 정말 그렇게 다른 모델인가? 그 다음에 CNN과 RNN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이 RNN을 좀 중심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